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동아시아 최고의 미남 기자. 왜 동아시아예요? 그냥 지워봤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부터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예, 뭐 동아시아 수출은 아니고 원전 얘기죠. 오늘은 원전 이야기. 아, 네. 네. 원전 사실 뭐 예. 원전 얘기는 그 안승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감한 얘기이긴 하죠. 네. 근데 다만 원전 수출 얘기는 사실 전 정부나 일본 정부나 할 것 없이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네. 얘기를 드리려고 네, 하고 그럼요. 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여튼 엊그제 오랜만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날아들었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에 짓는 원전이 있습니다. 네. 코즐로두이 원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불가리아 최초이자 유일한 원전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는 다 러시아가 설계한 원전들만 6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4기가 폐기가 되고 폐쇄가 되고 이제 2기만 남아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네. 어쨌든 원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그 AP1000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미국형 3.5세대 원전이거든요. 요거 2기를 새로 짓기로 했는데 네. 그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형으로 갈아탄 거네요. 맞습니다. 불가리아가? 갈아탔죠. 네. 이제 그랬더니 웨스팅하우스가 현대건설한테 너 우리랑 같이 이것 좀 짓자 오. 라고 해서 현대건설이 이거 시공권을 수주를 했다. 요 기사가 날아들었어요. 아. 이게 전체 사업비가 19조 원인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언론사들은 뭐 19조 잭팟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고 사업비가 19조고 이 중에 시공권을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아,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거는 자기들이 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그렇죠. 설계라든지 이런 그런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은 다 웨스팅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현대건설은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들어가서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건물 짓고 그렇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왜 현대건설을 왜 찍었을까요? 어, 현대건설이 저희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싸게 해드리겠습니다라기보다는 싸게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현대건설을 찜한 건데 어. 그 전에 먼저하게 간단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필요한데 예. 그냥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원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 복잡한 발전소잖아요. 근데 또 가장 위험한 발전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지어진 게 1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정말 강대국들만 원전을 지었죠. 뭐 미국, 예. 뭐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인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게 2세대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지어졌던 고리 원전, 뭐 1호기, 2호기, 고리 1호기는 영구 폐쇄됐고 2호기도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2세대 원전이 이때부터 조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짓기 시작한 이제 조금 대중화된 원전이에요. 그리고 이 2세대 원전을 지을 때쯤 해서 이제 미국에서 쓰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고 1987년에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좀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3세대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개량이 되면서 원전이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성도 있어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안전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원전이 3.5세대 원전이라고 불려요. 예. 그래서 대략 한 2000년대 후반쯤에 개발이 됐고 그때부터 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원전이 르네상스다. 이제 2010년대 들어서는 사실 신재생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원전이 조금 많이 죽고 대신에 그 원전의 자리를 천연가스 발전소가 이렇게 조금 잠식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뛰고 유럽이 그것 때문에 되게 흔들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다시 이렇게 원전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지으려고 봤더니 이제 3.5세대 원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3.5세대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3.5세대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어본 나라 그 다음에 건설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국이라는 나라밖에 없고 중국은 조금 논외로 할게요. 예. 중국이 뭐 워낙 성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보시면 서방 국가들 중에 이제 한국밖에 없고 이거 실질적으로 성공을 해서 건설했던 건설사라고 하면 현대건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삼성물산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3.5세대가 3세대보다 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3세대보다 훨씬 더 안전장치가 많이 추가가 됐고 예. 후쿠시마 원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그 규모라고 해야 되죠. 예. 규모 자체가 커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희 3세대 원전이 한국형 3세대 원전이 APR 1000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APR 1000은 말 그대로 그 발전소의 표준형 그 발전소의 규모가 1기가와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간 출력이 1기가와트의 전력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한국 그 3.5세대 원전은 APR 1400, 그러니까 1.4기가와트가 순간 출력인 겁니다. 아. 한꺼번에 그만큼 많은 뒤에 붙어 있는 1400이 얼마까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캐퍼가 됐느냐. 그러니까 순간 출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발전소의 경제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아, 전기를 많이 한꺼번에 맞습니다. 많이 생산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이즈도 좀 건물도 크고 그렇죠. 그게 더 안전합니까? 크면? 커서 안전하다기보다는 그건 그거대로 경제성을 높이는 거고 예. 안전장치들은 또 다른 것들이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3.5세대로 개량이 되면 될수록 예. 경제성이 좋아지고 안전장치는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더 안전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원전의 발전 경로 같은 건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팅하우스가 현대건설을 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에 짓겠다고 하는 게 AP1000이라고 하는 3.5세대 표준형 모델이에요. 예. 미국형 표준형 3.5세대 모델인데 예. 이걸 성공적으로 지어본 트랙 레코드 있는 건설사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지었던 3.5세대 원전이 신고리 3, 4, 5기.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3.5세대 원전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어진 게 바라카 원전. UAE에 우리가 지었던 바라카 원전. 이것도 현대건설이 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걸 성공적으로 지어본 건설사가 어디지? 현대건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2년에 현대건설이랑 협약을 이미 맺어놨어요. 우리가 앞으로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우리랑 같이 손잡아서 원전을 짓자. 예. 그래서 그 협약에 대한 결과가 처음 나온 게 이번에 그 코즐루드이 원전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야, 여기 건설하는 데는 현대건설이 그동안 많이 줬고 딴 데는 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냥 현대건설로 하면 뭐 무난하겠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한국형 그 표준 원자로라고 하는 게 APR 140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는 건데 웨스팅하우스가 지으려고 하는 AP 1000이랑 거의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형 모델을 원형으로 해서 우리 한국형 모델을 만든 거니까 사실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APR 1400을 잘 지었던 현대건설이라고 하면 아 우리 것도 잘 짓겠구나 라고 해서 이미 2021년 손잡기로 결론을 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네, 현대건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밖에 없으면 이제 이걸 실제로 해서 이렇게 이런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으면 좀 비싸게 공사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공사비가 뭐 비싸게 됐는지 아니면 싸게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게 그 수주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가 수주냐 뭐 그걸 다 떠나서 네. 가장 경제성 있게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라고 하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국에 있는 건설사라는 거죠.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그 무슨 원천 기술도 다 갖고 있고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 하면 되지. 요즘 왜 반도체도 인텔이 그동안 수주 딴 데 주다가 이제 우리가 생산도 우리가 할 거고 남의 것도 우리가 할 거고 네. 뭐 설계도 우리가 할 거고 전부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요즘 미국 회사들의 트렌드가 우리가 이제 다 한다 이런 건데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자기들이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뭐 현대건설 수주해주면 우리 입장에서 땡큐긴 땡큐인데.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한번 해봤어요. 3.5세대 원전을. 그 조지아주에 있는 보글 3, 4, 5기라는 원전이 있는데 예. 이게 미국의 첫 3.5세대 원전이거든요. 미국에서 직접 지은. 맞습니다. 아. 이게 착공이 된 게 예. 2007년쯤인가 2009년이에요. 2009년.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진짜 정말 오랜만에 상업형 원전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먼저 지어졌던 게 2016년에 완공된 와츠바 2호기라는 원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얘는 1973년에 착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한 20년, 30년 만에 완공이 된 거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한참 전에 이미 30몇 년 전에 인허가를 받은 원전이라서 그걸로 따지게 되면 이 그 웨스팅하우스가
지었다라고 하는 보글 3, 4호기 원전은 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상업 원전을 짓기로 한 건데 문제는 2009년부터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완공이 된 게 지난해입니다. 2009년부터 그래서 무려 한 얼마 된 거예요? 14년간 지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한국에 있는 원전 고리 3, 4호기라든지 바라카 원전도 공기가 비슷한 걸로 아는데 한국에 있는 원전들은 보통 7년 정도가 걸려요. 착공에서 야. 완공까지. 천천히 이렇게 했나 보죠. 아니면 거기는 노동법을 열심히 준수했거나. 뭐 이러저러한 제약 사항들이 아무래도 예.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보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죠. 예. 그래서 안전 장치를 조금 추가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것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여튼 14년이 걸렸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 그 웨스팅하우스가 예상을 했던 사업비가 1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8조 정도 됩니다. 이게 2기 정도 지을 때 사업비 정도인 건데 근데 2023년에 완공을 하고 4호기는 아직 완공도 못했어요. 그래서 늘어난 사업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350억 달러. 야. 한국 돈으로 46조쯤 되는 거예요. 아, 원전도 기간이군요. 속도군요. 맞습니다. 아. 모든 건설 사업이 비슷한 거죠. 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는데 원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뭐 예를 들면 설계부터 뭐 시공 기자재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복잡한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전을 짓지 않았던 기간에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망가진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다시 살려서 지어보려고 했더니 서플라이 체인이 도와주지도 않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저러한 규제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발전소가 천연가스 발전소인 게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싸요. 예. 그래서 그래서 원전을 굉장히 싸게 지어놔도 경쟁력이 사실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팅하우스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나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글 3, 4호기를 짓고 난 다음에 망했어요. 아. 그래서 도시바가 망할 뻔하다가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는 파산 절차로 갔고 예. 캐나다에 있는 사모펀드 브룩필드에게 팔렸죠. 예. 그래서 브룩필드가 지금 경영을 하면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새로 수주를 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수주를 한 거죠. 여기 예? 지어야 돼요. 어. 근데 한국형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미국에 있는 뭐 건설사, 기자재 업체들 다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한국은 팀 코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근데 한번 그렇게 미국에서 지어봤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아. 겁나는구나. 그렇죠.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겁나는 거죠. 아. 더더군다나 캐나다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예. 캐나다 사모펀드가 그래도 우리가 미국 기업인데 네. 미국 업체를 데리고 와서 지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가장 잘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현대건설이 눈에 띄었던 거고.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지어봤던 트랙 레코드를 가진 건설사가 한국에 있는 건설사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엄청 빨리만 짓습니까?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7년인데 7년 정도가 미니멈이라고 보는데 예. 그 7년 정도면 다 지어요. 아, 미국은 2배 14년 걸릴 걸 한국은 7년. 맞습니다. 야, 이제 2배로 뛰어서 사는구나, 2배로. 그게 뭐 건설사가 잘했다기보다는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와, 진짜 한국은 진짜 스피드야, 스피드. 2배로 쪼겠죠. 이게 원자력 발전소 구조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그 원자력 경락 건물이에요. 여기에 예. 주 기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 가장 중요한 걸 만드는 게 주 기기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드는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에 두산 중공업이죠. 예.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다 이렇게 그 안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두중도 있고 이 기자재 만드는 업체들은 또 창원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경락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주기기가 경락 건물을 지을 때 딱 맞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스케줄대로 계속 빨리빨리 계속 들어와야 우리가 원래 계산을 했던 공기안에 계속 지어지는 건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공기가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현대건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현대건설 맞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두산건설, 뭐 두산중공업, 뭐 등등등등 그렇죠. 국내 원전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 맞습니다. 밑에. 아. 이제 그러하다 보니 한국 건설사들이 원전을 잘 지을 수밖에 없는. 야, 그런 건 그래서 이 경쟁력이 있네요. 서플라이 체인이 사실 원전의 건설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걔네 그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받아오면 안 됩니까? 이미 국내에 다 그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네. 그럼 이거는 두산중공업 쓰고 이거는 뭐 쓰고 이렇게 굳이 누구 하나를 찍어서 네가 다 공사는 다 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니 아마도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주기기라든지 다른 것들은 계약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웨스팅하우스랑 계약한 기자재라든지 주기기를 가져다가 현대건설이 지을 거고 예. 그래서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이 서플라이 체인이 단단하게 갖춰진 곳이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도 아마도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네. 일단 그거는 계약이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아 일단 현대건설한테 맡겼고 네가 일단 알아서 공사는 현대건설이 하는 거고. 하는 거고 네가 알아서 밑에는 이제 좀 채워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계약은 웨스팅하우스가 할 거예요. 아. 계약의 주체는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뭐 주기기 나머지 기자재들 계약을 하게 되면 예. 언제까지 납품을 해라고 계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걸 가져다가 현대건설은 발전소를 짓는 거죠. 왜 우리도 재건축 조합 할 때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에다 하지만 샤시는 우린 지인 걸 쓸 거야. 아 그렇지. 엘리베이터는 아, 뭐 그렇지. 현대 걸 쓸 거야. 아, 계약하고 아 그렇지. 장비 갖고 오면 공사 올려주잖아요. 뭐 아, 그런 거 그렇지. 비슷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역할이냐면 예. 한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운영하고 실제로. 운영도 하고 실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그 계약들 매니지먼트와 건설 관리를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 생태계가 하여튼 갇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거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공기도 빠르고 그렇죠. 공기는 열심히 일해서 빠르고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서 공기도 빠르다. 서플라이 체인이 잘 갖춰졌고 이러저러한 요소들 많이 있기는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노동력도 조금 더 싸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요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서플라이 체인이 잘 갖춰져 있다. 예. 그 전 세계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을 가장 짱짱하게 갖춰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 그 원전 설계 같은 경우에도 한전 기술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유럽에서 설계 인증을 받은 몇 안 되는 그 표준형 원전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그 EPC라고 하죠. 발전소를 굉장히 잘 짓고 예. 그다음에 주요 기기를 납품하는 두산중공업도 있고 나머지 기자들 납품하는 업체들도 창원에 많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처럼 운영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이것만 잘 모으면 바라크 원전처럼 그냥 원전 하나를 통째로 모든 걸 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 거.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 원전 건설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예.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 자료는 브리튼 위메이드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민간 단체예요. 영국도 최근에 원전을 조금 많이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전 종주국이에요. 상업용 원전을 가장 먼저 돌린 나라가 영국인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전이 많이 쇠퇴가 됐고 그래서 다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잘 짓지 못하는 그래서 그 브리튼 리메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이 왜 이렇게 비싼지를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원전들의 건설 비용이 당연히 계산이 되겠죠. 야, 근데 한국이 중국, 인도보다도 더 쌉니까? 어떻게 뭐 저럴 수가 있지? 여기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그래요. 이게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원전들의 건설 비용을 예. 쭉 이렇게 평균으로 내서 계산을 한 건데 1메가와트 아워의 시설을 지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24만 파운드 정도가 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지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나 아니야.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건비 차이도 나고. 근데 이건 좀 보면 차이가 날 텐데. 그래프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예. 와. 어떻게 저렇게 싸지? 화면 그래프 잠깐만 다시 보여줘. 여기 네. 보면 일본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보면 일본과 한국 정도입니다. 한국이 보시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군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야, 저 미국, 영국 다음에 이집트는 어쩔 거야. 저 이집트 저렇게 비싸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서플라이 체인을 제대로 갖춘 나라 중에 하나지만 지금 일본이 해외에서 원전 수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외를 제가 아까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프랑스처럼 원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이 싸게 짓지는 못합니다. 저거의 경쟁력 싼 이유는 인건비도 좀 더 우리가 비쌀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대로 서플라이 체인 때문이다. 서플라이 체인과 그 다음에 규제 문제. 물론 유럽은 우리보다
그 안전 규제라고는 훨씬 더 깐깐하기는 해요. 특히나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예.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보면 그 원전의 건설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고, 근데 조금 더 결정적인 게 서플라이 체인. 근데 서플라이 체인 약간 잘 모르겠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중국 업체가 아니고 이집트 업체예요. 그럼 이집트 업체인데 자기가 필요한 거는 한국에 있는 두산 뭐 이렇게 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꼭 우리나라만 근데 그런 거죠.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서플라이 체인이 그 내국에 있다라고 하면 예. 뭐 운반 비용 이런 것도 쌀 테지만, 예를 들면 요거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 프로젝트별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신월성 1, 2호기, 신고리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얘네가 그 3.5세대 표준형 원전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치면 이 정도 가격을 주고 건설을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똑같이 한국형 표준형 그 원전이라고 하는 어디 있습니까? 바라카 원전 UAE. 네. 얘는 조금 높아요. 얘는 모델도 똑같고 한국 업체들 똑같이 지었습니다만 서플라이 체인이 멀리 있잖아요. 아, 운반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그 내부의 숙련공이라든지 이런 인력풀도 되게 뭐랄까 갖춰져 있지 않고, 예. 그러하다 보니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똑같이 가서 UA에서 지었지만 여기는 한국에서 지을 때보다 한 1.5배, 2배 가까이 비싸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들이랑 비교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똑같은 업체가 다른 나라만 달리해도 이렇게 비용은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아하. 한국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된다. 그렇죠. 일단 빠르다. 일단 공기 자체가 빨리 지을 빠르다. 수 있다. 빨리 짓는 게 우리처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이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예.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거고,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공기에 맞춰서 기자재들이 적시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전혀 미뤄지지 않고 계획했던 공기 안에 원전을 지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이렇게 낮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여튼 그런 좋은 구조가 있다. 그러면 원전을 각 나라에서 많이 지면 아까 전에 보여준 표에 보면 한국이 제일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걸로 나오던데. 네.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다 먹는 겁니까 이제? 이제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한 거죠. 예를 들면 그 원전을 사실 짓는다고 하는 게 그냥 트랙 레코드와 가장 가성비 있게 지을 수 있는 걸로만 원전을 짓는 사람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그 원전 수주전에서 폴란드 국영 기업이 발주한 그 원전 1단계 공사에서 한수원 컨소시엄이랑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이 붙었습니다.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이겼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가격 경쟁력으로는 한국이 탁월한데 맞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런 걸로 한 겁니까? 우리가 남이냐는 게 아니고 가성비는 왠지 가성비로만 결정되는 게 뭐든지 아닌 거죠. 어떤 외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파악은 안 됩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예. 뭐 사우디라든지 이집트 이런 것도 예전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우디 원전을 수주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는 5, 6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한국이 사우디가 그 입찰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딸 수 없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한국은 미국이랑 원자력 협정을 맺었거든요. 예. 우리의 원천 기술 미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원전을 수출을 하려면 미국이 오케이 받아야지. 미국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2014년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뭐라고 개정을 했냐면, 원래는 무조건 어디에 수출을 하든지 미국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는 우리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그래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면 동의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지만, 네. 사우디나 이집트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래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이 정도 나라들쯤 되는 거예요. 진한 파란색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들. 우리가 그냥 팔 수 있는 나라. 그냥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중간에 파란색 있죠. UAE 원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AE 수출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사우디잖아요. 이게 이집트잖아요. 여기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는다고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사우디에서는 핵무기를 가지려고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뭐 미국 원전을 쓰든 한국형 원전을 짓든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미국에서 당연히 우라늄 농축을 허락을 해주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의 그 시장군을 보게 되면 고작 동유럽쯤 돼요.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인 건데 그래서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예. 이 정도쯤의 나라들만 어떻게 보면 후보군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보시면 뭐 브라질이 뭐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아르헨티나는 돈이 없어서 원전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야, 뭐 경쟁력이 있어도 이런저런 제약들은 많이 있군요, 여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6월쯤에 나오는 체코 원전이거든요. 네. 그게 한 뭐 30조쯤 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30조쯤 되고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건데 1차 입찰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졌으니까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건데 남아있는 후보가 프랑스의 EDF라고 하는 국영 전력회사예요. 예. 한국의 한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EDF랑 우리랑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트랙 레코드는 압도적이에요. 근데 프랑스 뭐가 같은 경우에도 뭐 러시아나 저기 뭐죠? 중국을 제외하면 서방 국가들 중에는 3.5세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미국, 프랑스. 근데 일본은 밖에 나가서 원전 수출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싸울 수 있는 후보군이 3명인 건데 어쨌든 미국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EDF만 이기면 되는데 EDF도 한 번 크게 대인 적이 있어요. EDF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2007년 무렵에 우리도 3.5세대 원전을 새로 지어봐야 된다. 예. 그래서 3.5세대 원전을 핀란드에 하나 짓고 그다음에 본국에 하나 짓고 2기를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핀란드에 지은 게 오래 걸렸어요? 지난해 완공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2007년. 예. 2007년부터 짓기 시작한 지난해 완공이 된 거예요. 예. 프랑스에는 원전 짓는 업체가 원래 둘이 있었어요. 네. EDF랑 그다음에 민간 기업인 아레바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아레바가 핀란드에 이걸 짓다가 망했습니다. 짓다가 망했어요. 짓다가 망해서 와. 그 EDF 밑으로 들어갔어요. 예. 자회사가 된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어려운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3.5세대 표준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어본 트랙 레코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트랙 레코드만 보게 되면 우리가 EDF를 훨씬 더 앞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거죠. 야, 수주를 공사를 맡겼는데 회사가 공사 짓다가 망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게 그렇게 계약을 하면 뭐 어떤 위험이나 변수는 그 짓는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나 보죠? 이게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각 나라마다 그 뭐 금융 조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해요. 예. 그래서 뭐 그 예를 들면 그 사업자라고 하죠. 이 사업을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어서 이걸 그 전력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다 떠안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구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레바는 그렇게 공기가 굉장히 오래되니까 발전소라고 하는 게 한국이 가장 싸게 짓는다고 하지만 한 개 짓는데 5조쯤 든단 말이에요.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금융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5조라는 돈 금융 조달을 하게 되면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비가 눈덩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 이렇게 막 7, 8년, 10년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사업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현대건설이 뭐 계약 구조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현대건설 낭보이긴 하지만 리스크도 좀 있는 거네요. 현대건설은 안 현대건설은 그냥 말 그대로 EPC입니다. 그냥 짓기만 하는 사업자가 아니죠. 사업자는 웨스팅하우스고 웨스팅하우스가 발주한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한테는 리스크가 있진 않아요. 다만 이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때 리스크는 있을 수가 있죠. 예. 기자재들이 충분히 제 시간에 공급이 됐는데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돌려봤더니 이거 터지잖아.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워낙에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잘 지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웨스팅하우스가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럼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현대건설도 책임준공 확약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 책임준공학이야. 그래서 잠깐- 한국의 재건축을 봐라.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게 EPR이 프랑스의 3.5세대 원전을 지었던 EPC 컴퍼니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맨 위에 있는 게 EDF인데 얘네는 뭐 한정 비슷한 나라 그 회사니까 실제로 지은 건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건 벡텔이라고 하는 미국 설계 회사죠. 네. 그다음에 여기 제이콥스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그룹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CM 건설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짓는 건설사는 아니에요. 시공사는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차이나, 상하이 이런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형 표준형 원전을 지었던 그 시공업체들을 보게 되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 대우, 뭐 두산밥콕, 두산밥콕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SK, GS건설. 한국에는 이렇게 시공사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트랙 레코드를 쌓은 건설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국 AP1000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차이나 누클리어 파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가 있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본다고 하면 이 중에서 이 EPC를 해본 경험이 있는 컴퍼니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지어본 데는 현대, 삼성 3.5세대 원전을 예. 이 두 회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누구랑 손을 잡고 원전을 지어야 될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시공업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실히 그 트랙 레코드가 있다는 게 우리도 한참 원전을 밀어줄 때가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트랙 레코드가 있다는 게 수주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지금 이 되겠네요. 상황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원전 10기 수출이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불가리아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건설사가 나가서 플랜트를 수주한 것도 사실 수출이죠. 수출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입은에 수출금융을 해주니까. 예. 뭐 이것까지 카운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의 원전을 수출을 하는 거는 사실 트랙 레코드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EPC 시공 이런 것들은 뭐 누가 할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 굳이 우리나라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국의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곳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 지어지는 건설 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마진만 높으면 시행하는 것보다 좋겠네요. 마진도 뭐 그렇게 국내에서 막썩 나쁘지는 않을 것 아파트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아니 이게 한수원이 이게 한국형 원전 수출하는 건 본인이 리스크를 지는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짓기만 했는데 짓는 것만 해도 마진이 꽤 된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근데 그래도 웨스팅하우스가 이미 입찰을 한번 따내고 네. 일종의 재하청을 받는 구조일 텐데 너 그렇긴 합니다. 재하청을 받는 구조라 박한가. 그게 얼마나 받겠습니까? 어쨌든 부가가치는 그 앞단에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럼요. 그렇군요. 재하청이니까 네. 사실은 진짜 정말 경쟁이 있으면 다 따와야지. 지어본 사람이 현대건설밖에 없다는데 그 웨스팅하우스가 왜 수주를 따옵니까? 네. 진짜로 따지면 그 다 해서 우리가 건설도 하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그래도 뭐 건설이라도 따왔다니까. 근데 뭐 정부가 열심히 나서 외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뭐 한국형 원전 수출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린 빠르다 하여튼 한국은 엄청 빨라. 남들보다 2배 빠르게 해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완벽한 팀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팀. 웨스팅하우스도 없고 EDF도 없는 완벽한 팀이 우리는 있다. 우리가 따기만 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지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손 빨라요. 네. 사장님이 2배로 쪼는 게 아닐까요? 역시 한국은 쪼면은 빨라진다.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